이제 웰다잉 헬퍼 공부를 하고 웰다잉 헬퍼 전문 강사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이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직업이 유치원 원장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영아부라 그러는 부서를 25년 동안 제가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 막 장로님들, 사모님들 그런 분들 앞에 서니까 만날 이렇게 유치원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아기 엄마들만 보다가 그냥 좀 아주 그냥 막 덜덜덜덜 떨리네요. 그렇지만 저도요. 제가 사실은 목사 사모예요. 근데 44살에 그분께서 먼저 가시더라고요. 하늘나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치원을 하면서 교회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현재는 시니어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아부는 제가 하다가 이제 제자를 한 20년 키워가지고 물려주고 같은 교회에서 또 시니어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웰다잉 헬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웰다잉 헬퍼 공부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써먹을까 그 생각 좀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년부라는 부서를 주일학교처럼 매질 노년주일학교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름다운 마무리하면서 교육과정을 모집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에서요. 그래서 그걸 구주과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랑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제 자체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교육자까지 이제 이게 이 죽음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당회장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도 다 참석해라. 이래가지고 참가한 분이 35명이고 부교육자까지 합해서 한 40명이 지금 3주 정도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라서 굉장히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 이렇게 뭐 그룹으로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 교회 자체 내에서 이 과정을 하시면서 강의를 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 시니어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까 스트레칭 잠깐 배우셨죠, 그죠? 그것을 갖다 지금 이제 일어서셔도 좋고 앉으셔도 좋고 목 운동, 팔 운동, 허리 운동, 다리 운동까지 하시는데 푸른나슬 하늘 은하수 아시죠? 네. 근데 그 노래에 맞춰서 할 텐데 그 윤구경 선생님이 부른 노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느리게 불려가지고 운동을 못 하겠어서 약간 한번 좀 해보세요. 아까 대충 했던 대로 그냥 저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목, 팔, 네. 들리는지 모르겠네.
할게요. 길을 찾아라. 네. 이렇게 이제 그 시니어 현장에서 3박자나 아니면 4박자 뭐 제일 좋은 게 내게장가 등평가 이런 걸로 박수 놀이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즐거워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아까 푸른 나들이 저 혼자 했나 봐. 이거 안 봤지? 안 보셨죠?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예, 이걸 안 틀어놓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하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노래만 합시다 우리. 예? 한 번 더 할게요. 노래 한번 부를게요. 시작. 언니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를 맞추기를 하거나 이렇게 뇌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집중력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퀴즈 같은 걸 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는 거지. 네, 가슴에 있나요?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가 뇌에 있대요. 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에서 모든 이쁜 마음, 화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뇌 운동을 항상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넌센스 퀴즈 같은 걸 또 해요. 그러면 맞추면서 막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 프랑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하는 말 비읍과 이응이야. 불어. 넌센스 퀴즈. 오케이. 너무 잘하셨어요. 불어. 넌센스예요. 넌센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바지가 인사한단 말이에요. 바지가 밑에 있는 바지가 인사하는 말을 잘하셨어요. 하의.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가용의 반대말. 넌센스예요. 자가용. 다시 제가 할게요. 조그만 자가용. 아주 자가용. 거의 반대. 커요. 오케이. 커요. 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나무가 삐쳐. 여러분들 삐치면 이렇게 잘하죠, 그죠? 소나무가 삐치면 뭐라 그럴까요? 치사. 네? 치사. 약간 조금 맞았어. 치사. 무슨 솔? 치솔. 소나무 갖고 있으면 칫한데 그래서 칫솔 이렇게 하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이 웃어. 웃을 때 여러분 훅 이러고 웃잖아요. 오케이, 풋볼. 풋볼.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시네. 내가 건강하신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소금의 유통기한. 오케이. 너무 잘하셨어요. 천일염. 다들 모두 잘하셨습니다. 박수. 이렇게 이제 막 서로 막 맞추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선물도 조금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재밌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뇌가 우리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뇌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목운동 같은 거 이런 거 할 적에도 그냥 하지 않고 노래를 들으면서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부르면서 몸을 따라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싶은데 그래서 손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앞으로 쳐서 뒤로 서고 이런 것도 이제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자기의 오른손이 저하고 반대죠. 이 오른손이 항상 왼손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 이겼지요? 네. 이겼죠, 그죠? 자, 누가 각자 저보고 하지 말고 자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이 왼손을 이기시는 거예요. 시작, 목사님. 가위바위보 오른손. 오른손이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면 이 오른손이 지지요. 그래서 이겨야 된다.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이기셨어요. 왼손이잖아요. 오른손이 이겨야 되는 거죠. 아. 오른손이 이겨서 자, 가위바위보 잘하셨어요. 이렇게 이기게 하는 거. 그렇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한 번 더 합니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 거죠, 그죠? 네, 이겼었어요. 네, 반대로.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해보시고, 이것도 전에 이제. 재밌는데 좋은데. 재밌습니다. 네, 엄지, 새끼. 근데 한쪽은 엄지고 한쪽은 새끼예요. 그래서 산토끼를 하시는데, 산토끼, 토끼야. 이렇게. 이게 굉장히 막 웃음도 잘 내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잘 때면 막 만족감도 느끼고 이러거든요.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하세요.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 안 되면 막 그냥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이것이 손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뇌 운동이 된다고 하고 저는 손뼉 치는 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건 안 하고 넘어갈게요. 손뼉을 이제 손끝 박수, 이게 손가락 박수, 손바닥 박수 그냥 한번 할게요. 자, 저 따라 그냥 하죠. 시간 없어요. 나의 살던 고향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손가락, 손끝, 손가락, 손바닥, 이렇게 저 따라하세요. 그냥 하시지 말고요. 아시겠어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강도 손가락 복숭아 꽃살구 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을 자리 인동에 그 속에서 놀던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손 운동도 되시면서 혈류가 잘 돌아가고 이런 눈이 좋아지고 뭐 척추가 좋아지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할 때에 이런 게임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시면서 시작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노인 심리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많이 해줘가지고 저하고는 굉장히 중복이 될 텐데 저는 이제 노인 상담에 있어서 어떤 분노라든가 우울, 정신장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여러분들 헬퍼 되시니까 노인들과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여러 가지 자기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겪는 모든 문제를 갖다 잘 듣고 이제 그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그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들은 그냥 아까는 뭐 노인네냐, 노친네냐, 노인네냐 아니면 뭐 어르신이라 했는데 좀 이게 노인네라 소리 듣지 않고 정말 노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쌓아놓고 축적해놓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다가 가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네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이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슬픔과 분노와 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 자기가 하던 일에서부터 이제 소외되고 하는 데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뇌질환이라든가 거기서도 많이 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장애를 부리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신다면은 이것들을 이제 잘 이제 좀 약화시키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방치되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늙은이다. 그런 감정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노인 상담의 이제 개념이라든가 좀 약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짚고 이제 발달 가업, 정신장애, 치매 예방과 대처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나가겠는데 자, 아까도 나오셨는데 우리 평균 수명이 얼마나 그랬어요? 80. 네, 80이라고 안 그러셨는데 84. 여자는 몇 세? 86. 86 그죠? 네. 남자는? 80. 근데 옛날에는 한 40밖에 못 살았대요. 임금들도 거의 다 40 몇 살에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말 70대가 어디 가면은 노인대접 못 받더라고요. 네. 어린아이 취급 받고 적어도 85세가 넘어가야 돼요. 85세가 이제 여기는 80세로 되어 있는데 85세가 넘어가야 이제 노인 취급을 받는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정말 활동하는 노인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상담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어가는 뭐 죽음만 앞두고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많이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100세까지 얼마든지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때 죽을 때 기력이 어땠다 그랬어요? 새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 120세까지 사는데 막 골골 앓다가 죽는 것이 노인의 삶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처럼 그렇게 살다가 아까 목사님도 뭐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만 개발이 되면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그냥 잘 살다가 주님 오시는 부르는 날 모세처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노인의 얼마나 쌓여있는 노하우라든가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나도 사회에 실천할 생각을 해야 되고 사회나 교회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노인으로서 너무 이제 막 화나고 억울하고 뭔가 할 소일거리도 없고 외롭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제대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연구를 하셔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면서 함께 이제 사회에 같이 봉사도 하고 자원봉사 같은 것도 하면서 소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4세시잖아요. 이분께서 인생을 3단계로 나눴는데 30세까지는 교육하는 단계고 자신을 키우고 65세까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요즘 거의 다 퇴직이 65세죠. 근데 사실은 65세부터 100세까지라는 게 너무 정말 귀한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퇴직 후에 죽을 때까지가 그냥 죽음을 앞둔 그런 시간이 남은 여생이 아니라
뭔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아까 노인으로서 이 좋은 점이 참 많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얼마든지 활용을 하면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늙어가는 것은 참 여유롭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 상담 현장에서 이제 노인의 상담의 정의를 말하러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그죠? 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그 힘든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족도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조화롭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상담자가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노인 심리 상담사, 정신과 의사라든가 뭐 복지사 이런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웰다잉 헬퍼로서도 우리는 정말 전문적인 그 죽어가고 늙어가고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상담 부분에서 이제 웰다잉 헬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노인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상담자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용을 해주고 인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상담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제 친구 한 분이 음악 치료사 알죠? 기타 들고 다니면서 막 음악 치료하면서 뭐 미술 치료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근데 정말 가서 그 복지관에서 굉장히 잘해줬대요. 약간 치매기가 있는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상담자는 경험 부족에 당황하지 않고 스킨십 및 노인복지 담당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노인들이 케어를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어떤 노인 하나가 나 돈 참 많아 나 돈 많으니까 나하고 살자 선생님 이제 그만 나하고 살자 나 돈 많아 나 선생님 참 좋다 선생님 오는 날만 기다린다고 자,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올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쓸데없는 스킨 이런 게 많을 때는 그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래 참 얼마 동안만 갔다 오라 그래. 남편이 그분이 돈도 많고 같이 살고 싶어 하니까 너 잠깐 며칠만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또 이제 막 뭔가 이렇게 아유 지난번에도 그러시지 말라고 했는데 또 여기다 이걸 갖다 놨잖아요. 그러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이런 걸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고 가르치려고 들려고 하면은 이분들이 어떨까요? 튀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변화라든가 더 나아지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수용해주고 그냥 이해해주고 아 여기 놓으시는 게 편하셨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야지 여기 놓지 말라 그랬는데 또 놓으셨어요 아시겠죠 여기요 막 이러다가 여기 앉으세요 두 번째 자리 거기 앉으시라고요 막 이랬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만 있으면 이제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뭔가 막 해주려고 하는 것은 상담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노인들에 대한 어떤 그 내가 뭔 원칙이라든가 뭘 정해가지고 이렇게 통제하여서 뭔가 이끌려고 하시지 말고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고 그분들이 이제 또 뭔가 관심이 있는 게 뭔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셔야지 주도권을 그분들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면은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초기에 아예 처음부터 모든 상태라든가 지식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들어가서 아 이리 보세요 우리 막 뭐 이야기해요 우리 뭐 운동해요 막 이러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상태인가 먼저 알아서 이분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가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옛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미리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이 말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비언어적인 거 표정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것들 빨리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상담사가 될 수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또 이 노인들을 만나다 보면은 가족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뭐 아들이 뭐 맨날 나를 뭐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우리 며느리가 맨날 모르면 돈둑질해가 친정에 막 갖다 준다 이런 얘기 막 할 때 그럴 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이랬다가는 상담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나셨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경청하면서 접근을 해야만 이 가족 관계까지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신화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노인에 관한 편견 있죠, 그죠? 그게 참 노화는 병이고 노인은 병자나 다름없다. 이거 동의하세요? 아니죠, 그죠? 네. 노인이면 뭐 다 병자다, 다 이제 아프다가 골골하다 죽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노인의 기능장애는 피할 수 없으며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네. 노인은 사회적 유대가 끊기면 고립되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정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립이라는 걸 몰라요. 뭐 할 일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세상에 저희가 신협을 하는데 주일날 대예배가 12시 반이면 끝나잖아요. 12시 반에 이제 식사를 하고 1시부터 이제 우리 시리어부가 모여요. 그리고 이제 2시 반이면 오후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이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건데, 야, 무슨 뭐 노인이 뭐 어떻게 그냥 고립되고 뭐 할 일이 없고 다 불려가요, 아주 그냥. 뭐 전부 다 80대 노인까지 다 그렇게 지역장이네 뭐네 해가지고 아주 그냥 골골하는 사람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할 일이 없거나 뭐 의존적이나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노화와 죽음은 비슷한 말이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은 죽는다는 거야. 그렇지 않죠, 그죠? 노화하고 죽음은 같지가 않아요. 젊은 아이도 죽음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늙었다고 해서 죽음이 이꼴된다는 말은 아니다. 노인 환자는 고령일수록 치료비가 많이 든다? 그것도 안 그래요. 그죠? 전혀 아니에요. 지금까지 병원 많이 가보신 분, 병원 뭐 수술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신 분 손 들어봐요.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병원에 큰 돈, 여기는 좀 다들 하시는, 대부분 이런데 가보면은요, 이 복지관이나 이런데 가보면은요, 병원에 수술 같은 거 한 번도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감기약이나 드시고 혈압약이나 드시고 그냥 그거밖에 없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령이라고 해서 치료비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 사람이 병들면은 치료비가 더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인 상담을 할 때 복지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면접 상담,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뭐 이런 거 있지. 요즘 정말 요즘 몇 세 이상이 되면 혼자 사는 가정에는 동사무소 이런 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잘 계시냐고. 네, 뭐 그런 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약간의 뭐 이상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은 오셔가지고 막 상담해주고 뭐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런 제도까지 참 잘 돼 있고, 요새는 뭐 1대1로 꼭 만나서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로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내가 저기 이런 형편을 누가서 뭐 어떻게 해달라 하면 막 저르르 답이 달려요. 그게 요즘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상담이 이제 사이버 상담도 있고, 이제 CSR 노인 상담, 그리고 웰다잉 헬퍼의 역할도 이제는 상담 속에 아마 집어넣어야 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 헬퍼도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교육도 중요하고, 이게 모두 우리 헬퍼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 상담을 할 때 면접의 기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담의 기법은 뭐
경청, 공감, 질문, 구조화, 바꿔 말하기, 요약, 명료화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이 빨간 글씨 노인은 이제 경청하고 수용하고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며느리가 맨날 나를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네? 그걸 그냥 말 같은 나도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나 다른 얘기 하겠다 하면서 이거는 경청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며느리가 죽이려고 하시는군요. 이러면서 이제 경청을 하고 수용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 며느리를 죽이고 싶다는 반응을 해줘요. 그래요. 저라 그래도 정말 죽이고 싶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해야만 자기 속의 걸 다 털어놓고 반응 상담이 된다. 근데 공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설마 그렇겠어요.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루를 닫아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할 적에도 왜 그랬어요? 지난번에 또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서 막 이 과거 얘기도 막 꺼내놓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담이 안 되고 그냥 어떻게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번에 저기까지 가시기 힘드셨군요. 그래서 여기가 놓으셨네. 뭐 이러면서 아무튼 간에 그분으로 하여금 이제 고치려고 하고 내가 이제 내 생각이고 플러스 돼가지고 이해 안 된 쪽으로 나가는 상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청, 수용, 반영,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노인 상담을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은 어떤 존재인가? 노인은 심신의 쇠약과 사회적 역할의 상실, 세력의 존재이다. 맞나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노이니까 어머니 저기 가서 쉬셔요. 어머니는 집에 그냥 계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저 회사 같은 데서도 그래서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저기 가서 계세요 하면 기분이 어때요? 어때요? 우리가 다 하니까 그냥 안 나오셔도 돼요. 이러면 굉장히 화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는 역할을 안 줘도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다 죽을 때까지 자기한테 맞는 역할은 다 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둘째 노인의 가운 자아통합이거든. 아까 일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변화에 적응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그런 능력을 유지하면서 죽음 준비하는 거. 노인의 가업이라는 것은 나 퇴직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다른 일 시작하면 되지. 하면서 그 변화에 적응을 할 줄 알아요. 그죠? 그리고 나 지금 건강하기도 해. 나 시간이 엄청 많아. 직장 다닐 때는 꼭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오밤쯤까지 그냥 일하던 것이 지금은 시간적으로 여유 있어. 그리고 또 건강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잘 늙어서 어떻게 잘 가느냐에 대해서도 나는 그거 연구하고 준비하기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노인에게는 그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가업이 있다는 거죠. 그 신체 기능이 쇠퇴하고 자기 유지 능력도 저하되고 사회 환경 적응력이 감퇴만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좀 이렇게 젊을 때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저도 fat살하고 잘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한 2-3시간 하고는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오전에 여기 갔다 오후에 저기 갔다 막 이런 식도 잘했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돼요. 조정을 잘 하면서 자기한테 맞게 얼마든지 사회나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노인의 연령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숫자로 세어가는 그 이제 한 살 한 살 한 해 나이 먹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달력적인 연령이 있죠. 그죠?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뭐 80세야. 75세. 그거는 변함이 없지만은 기능 연령도 똑같은가요? 80세는 1회,
70대는 이거밖에 못해. 그게 어떻게 돼 있나? 아니지요, 그죠?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환갑을 먹고 뭐 칠수를 하고 이런 나이가 이제 달력적으로는 그렇게 먹어가지만은 기능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건강한 얼마든지 건강한 젊은이 못지않게 지혜도 있고, 그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갖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능적인 연령하고 이 달력적인 연령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노인으로서 다시 일을 시작도 할 수 있고 뭔가 계획도 세우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도 얼마든지 추진해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현대 노인이다. 그리고 이제 의존성이 증가가 되지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남은 생존 기간을 계산할 때부터 내가 벌써 70이야, 벌써 80이야,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 이것을 계산을 하고 앉았으면은 그때부터 노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는 나랑 상관이 없고, 그죠? 뭔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많고 갈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뭐 도와줄 것도 많다. 이런 자세를 이제 살면은 노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존성이 참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신체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의존해야 되잖아요. 용돈도 좀 더 많이 쓰고 싶은데 이제 모자라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하고 국가에서도 뭐 교통비 같은 거를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참 신체적 의존은 정말 건강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의존도 요즘 여기 노인들을 위해서 보조기구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것만 연구하는 실버산업 연구라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기발하게 아주 뭐 얼마든지 이제 다리가 불편해도 갈 수가 있고 이제 손이 불편해도 할 수가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활동 보조자 의료기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우리 늙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발달감을 다시 약간 좀 얘기를 해보면은 엘릭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얘기하면서 8번째가 이제 발달 이제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아이들이 자기 어떤 거 뭐 유아기 뭐 청소년기 이제 젊은 애들 생산기 뭐 이런 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기가 됐을 때는 이제 돈 벌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고 자식들을 놓을 사람은 자식을 낳아야만 이제 생산기에 충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이제 자녀들을 다 떠내 보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되면은 뭐가 돼요? 이제는 자아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통합이 잘 될 경우에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회사라든가 교회에서 이제 하는 일을 이제 퇴직을 했다. 이제 정년 퇴직이 되었지만은 나는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어.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그것을 경력이라든가 나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지혜라든가 이것을 바탕으로 나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거야, 더 잘 살 거야. 내가 그것이 얼마든지 내가 늙어가는데 나의 미천이 되어서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가서 나 참 잘 살아왔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할 때 통합이 잘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막 살아온 것이 그냥 실패고 억울하고 막 화나고 맨날 하던 내가 그때 요거만 조금 어쨌더라면 잘했을 텐데 이런 거만 가지고 쌓여 있다면은 통합이 됐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가지고 더 엘릭슨은 이제 자아가 통합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하빙거스트는 하기를 6대 가운데를 해가지고 신체 약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퇴직이라든가 수익 감소에도 적응을 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돈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벌 때보다는. 그런데 또 배우자 사망, 참 그거 참 슬픈 일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고, 또 동년배 유대 강화, 친구 관계가 참 좋아야 되고, 그죠? 그래 융통적으로 융통성 있게 역할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생활 환경까지도 이제 얘기한 것이 이제 이 하비더스트고 이제 또 이제 교재에 있을 게요. 클라크 같은 사람 모제 적응 다운로드 얘기를 했고, 김종서 이분은 7가지 생각했는데, 자, 김종서 이분은 세대차 사회 변화를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있잖아, 뭐 키오스크인 거 그거 모르면은 커피도 한 잔씩 잘 못 시켜 먹죠. 배우고 있나요? 키오스크? 요새 인터넷 시대라 카톡은 다 하죠. 카톡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노인들 나이가 네, 알려주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요즘 네. 알려줘. 알려주죠. 네, 그죠? 그런데도 네. 굳이 고집 피우면서 나는 그따위 거안 배웠다 그렇지, 그러면 안 그러면은 되지.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사회 변화를 이해를 못하면은 자기가 그만큼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보도 배워야 되고, 이 사람들 쭉 이런 것을 건강유지 정보, 뭐 취미활동 계속하고, 일가책임 물려주고, 어른무시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노년의 가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 중에서도 뭐 다른 건 어떨지 몰라도 이 사회 변화에 어쨌든 뭐 그냥 급하게는 못 따라가더라도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야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지. 나는 그따위 거 안 배우고, 저 친구도 문자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 같은 걸 뭐 소식을 잘 못 듣는 거야. 그냥 너무 답답하면 안 하겠대. 왜 그걸 하느냐고 그러고 싶으면 그건 아니다. 왜 이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노인의 정체감 위기다. 위기 극복을 위해 여가 활동, 타 역할 수행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요. 내가 직장을 뭐 그만뒀다고 해서 내가 더 일할 수 있는데 참 서글프다 그러고 앉아 계시지 말고 대체로 만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정체감, 퇴직하고 은퇴하고 노인도 여러 가지 역할 참여로 정체감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 경비원 된다고 해서 뭐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 아니지요. 거기에 대한 자부감은 내가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내가 퇴직을 했지만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막 되지도 않는 거, 내가 어느새 나이를 이렇게나 먹어가지고 내가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거기를 내가 쫓겨나다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사회적 와해론도 보세요. 사회 부정적이고 사회인식 피드백,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기인식, 적응치 않은 이 나라가 못돼가지고 뭐 젊은 인간들이 요즘 예의가 없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 원망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스로 그래 뭐 어르신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도 나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무슨 역할이 있고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해서 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회 구성에 같이 이제 구성원으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찾아보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람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늙어도 건강만 유지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는다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건 항상 있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각이라든가 사회적 반응 이런 것들을 어떤 달력적인 연령에만 내가 벌써 90이 됐는데 80이 됐는데 내가 뭘 하겠어 이러지 말고 이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좋고, 그리고 참 노인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병고, 빈고, 덥고, 무리고, 그죠?
아프는 거 하고 가난한 거 하고 외로운 거 하고 할 일이 없다는 것. 이게 옛날에는 요즘은 이게 그렇지만도 않대요. 네, 이게 노인이라고 해서 다 아프고 노인이라고 해서 다 가난하고 오히려 요즘 젊은 애들 돈 없어요. 직장이 없어가지고 정말 30대 애들 정말 아주 그냥 뭐 고용보험센터에서 막 한 달에 막 50만 원 주는 거 그거 타먹으려고 하여튼 돈이 없고 오히려 노인이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독한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할 시간이 없죠. 그죠? 네. 무의고도 마찬가지고 할 일이 내가 전공자로서 내가 전문적으로 하던 그것이 아니라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의 성과 사랑. 노인은 성과 사랑이 필요 없나요? 가수 조영남. 네, 조영남 씨 그분도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백남준 씨라고 해 그래픽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다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조영남 씨하고 이렇게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선생님 참 어떻게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셨나 이러면서 선생님 꼭 하시고 싶은 곳이 뭐세요? 그랬더니 그때 조영남이 얘기하겠는데 그 백남준 씨가 뭐라고 말할게요? 정말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노인의 성과 사랑은 그냥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노인의 영역력보다 기능 영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70대라도 50대 같은 분이 있고 80이라도 막 90대보다 더 힘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 가업의 중요 순간에서는 노인 자체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그죠? 네, 적응력과 건강관리 노력이라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노인수를 안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노인의 정신장애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고독하고 우울하고 노화, 어떤 그 노화에 따른 신체적 문제, 가족관계에서 참 심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회적 고립,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인데 이 웰다잉 헬퍼들이 이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울한 사람,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가족관계 이런 여러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하셔가지고 정말 이거 환경 때문에 우울증이 왔는가 아니면은 타고난 성격인가 아니면 어떤 뇌 질환 때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노인의 슬픔, 불안, 분노는 노인들의 그 늙어가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참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뇌가 노화되면서 좀 없어진대요. 그것을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노인의 슬픔, 배우자가 이제 사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무슨 뭘 일을 할 줄 모르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당하거나 자식들이 어떤 뭐 기대에 차지 않으면은 어떤 다른 세대보다도 노인 세대가 훨씬 불안하고 슬프고 분노에 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분들의 어떤 부정적인 그 모든 영향이나 이런 감정 같은 것까지도 우리가 잘 다스려주는 상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신체 운동을 함으로써도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걸어준다든가 같이 노래를 불러준다든가 이런 것들, 그죠? 뭐 옛날 추억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여유가 있으면 또 어떤 추억의 장소를 같이 가본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우울증이나 슬픔, 불안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노인들이 나한테 아니더라도 이제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어떤 가족 같은 것까지도 이제 소개를 해주면 참 좋지 않나. 이것이 이제 헬퍼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 중에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요? 당연히 1번이죠, 그죠? 네. 이분이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손상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맹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이렇게 그렇대요.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야 되는데 스킨십이라든가 악수, 콩 이걸 많이 해주고 칭찬이라든가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랭귀지 같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같이 얘기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옥시토신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서 그분의 인상이 밝아지고 뭔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이제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얘기 여러분들 잘 알죠? 이분 이야기가 잘 알죠, 그죠? 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48년도에 25살 때 이 꼬챙이가 지름이 3cm에다 길이가 한 1m 되는 쇠 꼬챙이가 이렇게 뇌를 통해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런데 이거는 못 고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살린 거예요. 살아있는데 굉장히 의식도 사람도 알아보고 의식이 말짱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의 하는 행동이 막 난폭해지고 공격적이 되고 막 굉장히 음란스럽고 막 사람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 순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 이게 내 한쪽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에 있고 내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어르신들 낙상 조심하면 낙상이 골반도 문제지만 뇌를 다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장애 유형에 이제 주로 치매가 많이 있죠, 그죠? 치매도 여러분들 지극정성으로 근데 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뭐 속의 생각은 다 돌아간대요. 슬프고 화나고 뭔가 하고 싶고 이게 다 정상으로 있는데 그게 아주 어린 시절로 머물리거나 어떤 상관에 머물려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치매도요 정성을 다해서 사람으로서 정말 자식이 정말 지극정성을 모시니까 굉장히 좋아져요. 치매가 못 고치는 분이 절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그 의사가 그 치매 병동에 가서 정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분을 막 화내고 막 간호원들이 가면 물어뜯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서서 걸어가고 대화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청각, 촉각, 이 기억들이 다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렇기 때문에 치매도 관리를 잘하면 이 선망은 치매보다도 비슷하면서도 치매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오잖아요. 선망은 갑자기 와서 만약 변한 걸 했다 저랬다 이렇기 때문에 선망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죠? 그리고 우울증, 그죠? 우울증 이것이 이제 우울증 대부분 많은데 그냥 너무 쉽게 우울증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울증도요 약을 먹어야만 훨씬 효과가 있대요. 무조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뇌에서 오는가 아니면 어떤 뭐 정말 관계에서 오는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치료를 잘하는 겁니다. 우울증도 정신분열증 그죠? 이게 이제 관계 주로 망상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약간 이제 또 치매랑 또 달리고 하여튼 그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노인네 가서 많이 또 망상 장애라는 게 있대요. 주로 막 누가 날 따라온다 그러고 막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망상, 뭐 소리가 막 들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노인에게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모두 다 약물 처방을 받으면은 훨씬 더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불안장애, 공포장애 이런 것들, 그죠? 이제 강박적인 거 있죠. 막 불안해서 항상 막 병 걸릴 것 같고 막
아줌마 화장 저기 물만 보면 손을 씻어야 되고 씻고 또 씻고 막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정신병의 일종이고요. 수면 장애. 여러분들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몇 시간 자세요? 목사님 몇 시간 주무세요? 나 같은 경우 네. 6시간? 아, 그럼 많이 자시는 것들이네. 수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잠을 자는 시간에 뇌에 있는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이 씻어져 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뇌가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쉬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찌꺼기를 비우는 시간인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10시, 11시쯤은 아마 자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운동이 좋은데 쉬는 데가 하는 일은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일을 하고 이제 뇌가 쇠약하면은 이게 자존감 떨어지고 이렇게 사회성도 약해지고 관계도 나빠지고 화도 잘 내고 이제 산만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잘 자야만 이것이 고쳐지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 저기 연구에 크레이너 교수에 의하면은 걷는 거하고 그 걷기는 저도 바깥에 나가서 걷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스트레칭 하는 거하고 효과가 밖에서 나가서 걷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았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햇빛을 보면서 그리고 이게 눈으로 사물이 들어오잖아요. 아주 녹색 이런 것들처럼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체 활동, 운동도 좋지만은 햇빛을 보면서 사물을 대하면서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보행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옛날부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신랑 처음에 이렇게 만나봤을 때에 저 사람 괜찮다 그리고 이유가 뭐냐 이거 굉장히 빨리 걷는 것이 굉장히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그런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거든요. 빨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을 할 때 일단 상실감, 이제 상실이 직장도 상실, 자녀도 떠나가고 부인까지 떠나가서 일단 상실이라는 것은 이게 나이가 들면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잘 다시 대인관계를 다시 맺고 다시 역할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죽을 때 아주 좋게 희망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노인 환자의 특성은 이제 그냥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고 뭔가 막 후회하고 이런 게 많지요. 그러면서 뭔가 사람 말 붙으면 그냥 막 장황하게 막 늘어놓고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이런 것도 있고 어딘지 모르게 이제 자꾸 이제 의지를 하려고 하고 뭐 사람하고 붙들면 놓지도 않고 막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상담자가 지쳐요. 진이 빠진다는 말이 있죠. 그죠? 너무 의지를 하니까 그걸 참 조정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피차간에 좋거든요. 잘해줘야 되고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수용적이고 경청하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 병행을 할 때 그 사람의 모든 정신적이고 지체적인 것이 잘 보존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이 필요하고 자 요양시설 같은 데도 가보는 게 참 좋지요. 그죠? 네. 호스피스 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는 많이 틀린가요? 요양병원하고 호스피스 병원하고는 많이 틀리지. 요양병원에 있던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양로원에 가실 분, 뭐 요양병원에 가실 분, 이제 호스피스 가실 분, 그리고 또 이제 뭐 무료한 사람들에게 지역 이제 그 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런 전반적을 것을 알고 안내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서 노인 정신장애 유행 아까 말씀을 다 했죠. 그죠? 불안장애라든가 어떤 수면장애는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걸리지 않게 해야 되고, 가자 노인 정신장애 심리치료 상담소나 심리 상담이나 요양시설 이런 데로부터 그 상황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나누어서 들어가고 나누어서 치료하고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이 치매 특징이 주로 기억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언어라든가 사고가 장애가 오고 일상 동작 같은 것도 장애가 오는데요. 이 노인 검사와 치매 검사와 치매 치료에 보면은요, 기억 장애가 있는가 테스트하고 어떤 거 일상 동작적인 것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문진표가 다 틀려요. 행동에 장애가 있는가, 아니면 무슨 뭐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은 막 김치를 담갔는데 왜 김치 막 순서를 막 바꿔가지고 김치인지 뭔지 막 그럼 치매가 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알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검사하는 방법도 틀리고 치료하는 방법도 틀리고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여튼간에 뭐 배회하는 사람 같으면은 치매가 걸려서 자꾸 집을 나가고 집도 못 찾아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름표 부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또 물건을 막 감추는 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말 그 물건을 감추는 건 참 좋은데 음식을 감춰놨다가 상한 음식을 막 먹어요. 그리고 막 그 손녀들 보고 막 먹으라 그러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 하여튼 망상증이 걸려가지고 의심을 하고 막 그냥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가 있으면 막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옛 노래를 같이 불러준다든가, 저기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원예 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 우리가 막 여건이 참 잘 되려나 우리들 모여가지고 원예도 같이 막 하고, 그죠? 그리고 이런 막 노래 부르고 막 미술 같은 것도 같이 한 번씩 그런 것도 해봤으면 참 좋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치매를 예방을 하고 이제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만나가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제 만나고 싶어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처음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참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을 자세가 되어 있고, 그래도 나도 당신을 만나는 게 참 즐겁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참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대응하고, 또 막 우리가 내가 많이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장황하게 막 그거는 옛날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해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고 막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왠지 이제 노인들을 만나면은 뭔가 막 그냥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뭔가 변화시켜야 되고 또 내가 뭔가 이분에게 막 인상을 깊게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부담을 갖고 장황하게 나와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인생 해고하기 같은 것도 참 좋아요. 그래야 무슨 뭐 물건이 이렇게 하나 있다 할지, 우리 옛날에는 이런 거 안 썼잖아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막 그래 맞아 나는 우리 우물가에 가서 호박잎으로 물 떠먹었어 막 이런 얘기 하면 되게 좋아해요.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 막 이러면서. 네,
그런 것들 이제 생애를 해고해보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문장 완성학이라든가 아까 왜 그 저기 넌센스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보면 참 좋고, 원예 같은 게 좋은 이유는 이게 인생의 한 삶을 닮았잖아요. 씨앗에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비가 애벌레가 벌레가 돼서 번데기에서 고치가 돼서 다시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 참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보면서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소망 가운데 이 정말 세상은 보통 왜 어머니 속이라고도 표시를 하고 뇌고치 속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고치 속에서는 아무것도 세상 이게 단 줄 알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도 이것이 나의 세상 제일 편하고 평화로운 이게 단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엄청났잖아요. 그죠? 나비도 마찬가지지. 그 에베레를 있다가 나와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그렇게 이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앞으로 소망 가운데 이 누에고치아 같고 작은 것과 같은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이라는 것에 다른 새 죽어서 가면은 상상도 못할 세계가 펼쳐질 거다 아마.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막 이렇게 원예도 하고 하면 레크레이션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것들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집중력도 키워줘야 되고 기억력 이런 것들도 해주고 여러 가지 책을 보시면은 딱 나와 있거든.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하는 모습들이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자 그래서 요거는 뒤에 다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